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특별 방송을 편성을 했습니다. 녹화 방송이지만 녹화 같지 않은 뭔가 달달한 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서정덕TV, 오늘 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재미있고 알차게 전해드리는 시간, 돈 되는 정보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서정덕TV의 서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오늘 휴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의 아침이 좀 썰렁하다, 이런 댓글들을 요즘에 많이 봐서,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걸 안 하면 좀 썰렁할 것 같고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 오늘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특별 편성을 해봤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2차전지, 이 셋 중에 주식이나 아니면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안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 없으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 시장 상황과 이 섹터들에 대한,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있는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서 오늘 아침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투자 책임은 이렇게 귀속이 된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야, 진짜 일이 바쁘다면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기특하게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눌러주실수록 아주 감사하다는 부분 참고를 하면서 오늘도 신나고 또 재미있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한 5분 정도는 출석 체크를 했는데 그거 없으니까 약간 좀 썰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 기상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보면은 실제 방송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은 10월 6일 목요일이고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습관, 서정덕TV는 어김없이 오늘도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가 다 써가지고 올렸어요. 여담이긴 하지만 오늘 제가 왜 생방송을 못하냐면 이미 제가 이거를 송출하고 있는, 예약 송출하고 있는 시간에는 저는 아마 롯데호텔 소공동 쪽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 TV 개국 14주년 조찬 포럼이 오늘 준비가 돼 있어요. 도시 모빌리티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진행이 되는데 살짝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런 겁니다. 도시 모빌리티 그리고 미래, 7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저는 하고 있겠죠. 이미 도착을 했겠죠. 왜냐? 저는 4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을 테니까요. 평소보다 더 빨리 일어나요.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입니다. 양양자 의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 서승우 교수, 지금 국민경제자문회 부의장님, 김종석 민간위원장, 저희 그리고 이상석 대표이사 등등, 그리고 총출동을 해서 저희가 또 좋은 포럼을 아마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서울경제TV 유튜브 검색을 하셔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생방송으로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7시 20분 정도부터 지금 시기 정확히는 시작이 될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준비한 얘기들 출발해 보도록 하죠.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날씨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의 날씨입니다. 구름이 많아요. 그리고 영동이랑 경북 북부 동해안 쪽에는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에 못 미치는 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요.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15도에서 21도, 별로 안 올라요. 서울이 20도가 채 되지 않는다. 20도 안팎의 기온이 펼쳐진다. 오늘 출근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간 헤드라인. 오늘 헤드라인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제가 며칠 전부터,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가 상승했을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스탠스, 컨센서스 이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이 부분은 다 관심 있잖아요. 주요 섹터 점검인데 어떤 섹터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거나 사고 싶죠. 요즘에 현대차 가지고 있거나, 보통 현대차는 거의 물렸어요. 아니면 수익 실현을 했거나. 근데 현대차 이제 또 사고 싶은데 이거 괜찮을까? IRA 법안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어떨까?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지금 노이즈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럽 쪽이 좀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드리면서 오늘 투자 전략을 드린다기보다는 시장을 면밀하게 현재 왜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어제 오르다가 쭉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면서 시장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건 꼭 알아야 돼. 이래서 일입이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현재 시간으로 4일 뉴욕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요일장에 이제 적용이 된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죠. 이거 뭐 아침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얘네들 굉장히 올라왔었어요. 뉴욕 증시가 2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했습니다. 이틀 동안에 무려 한 6% 누적으로는 가까이 올라왔었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야 끝났다. 이번에 바닥 잡은 것 같다. 바닥 다진 것 같다. 애플도 올라왔고 지금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 약간 베어 마켓 랠리든 뭐든 간에 갈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기대감이 완전히 충만하게 올라오던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런 댓글들도 있었잖아요. 오남이 하라 그러고 3남이 하라 그러고 오남이 3남이는 아시죠? 5% 수익 났을 때 미련 없이 버려. 3% 수익 났을 때 미련 없이 버려. 이런 거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떡해요? 라고 댓글이 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쉬워하지 마시라고요. 그 가격대 다시 올 확률이 높고요. 그거 아니어도 지금 노릴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익 난 거에 대해서는 축하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하루 만에 이게 말이 그대로 입이 방정이에요. 제 입이.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반등 나온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추격 매수하지 말자고. 그리고 비중 실어갖고 자 드디어 바닥이 다져졌어 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루 만에 어떻게 됐냐면 코스피가 이렇게 됐습니다. 코스닥은 1.6%나 하락했습니다. 700포인트 회복하나 지금 뭐 종가 기준으로 700 회복하나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 찰나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던 겁니다. 코스피도 지금 2215 일단 오르긴 했는데 장 초반에 2250 수준까지 올라갔던 코스피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 초반에 쭉 올려놓고 한번 훅 빼고 계단식으로 계속 장난친 거예요. 코스닥은 그냥 자비 없이 빼버렸죠. 이거 일희일비하다 물리기 쉬운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확률이 높아요.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많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변수들이 굉장히 지 멋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경기 침체 위기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되면 미국이 금리 정책을 피봇할 거야, 바꿀 거야 라는 기대감이 나온 거고 그때 때마침 뭐 PMI 지수나 아니면 제조업 지표가 둔화가 됐고 근데 이제 50 이상이기 때문에 확장 국면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고용도 약간 둔화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는 함부로 금리를 더 못 올릴 거야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갔고 거기에서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하니까 우리도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단순하게 호주가 0.25 올렸어. 근데 호주가 언제부터 이렇게 대단한 바로미터가 됐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언론에서 호주가 0.25 올렸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호주는 그렇게 우리가 물론 이제 중요한 국가긴 하지만 굉장히 선진 국가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마치 바로 반등하면서 올라갈 듯 했지만 장 초반에 반짝했고요.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미끄럼틀 타고 내려왔습니다. 미끄럼틀 타고 이게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오는 거죠. 특히나 상승분 반납하면서 또 물린 사람들이 나오는 이런 어려운 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9시 반대 매매 상황 보고 그리고 10시에서 반대 매매 상황 보고 장중 움직임에 좀 파악을 하면서 장중 움직임은 뭐하고 같이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나스닥 100 이거는 investing.com 들어가면 돼요. investing.com 가서 야간 선물 시장 있거든요. 미국 나스닥 100 야간 선물 시장 보시면서 걔네 움직임이랑 그 채권금리 10년물 미국 그거 같이 놓고 보시면서 그 다음에 환율 3개 놓고 보시면서 보조 지표로 확인을 하면서 지금 장중 움직임 대응해서 저점 잡아서 매수를 하면 차라리 그게 나은데 장 초반에 덥석 그냥 사버리면은 굉장히 물리기가 쉬운 장이라는 거죠. 예.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고 오르면 적당히 수익 내고 나오고 그리고 더 오를까봐 노심초사하지 말고 미련 없이 던지고 그리고 수익 나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이런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장기 자금은 주도주로 좀 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저희 채널에서는 주도주를 좀 옮기자. 이게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존버 타는 방법, 하락장에서는. 그리고 일부를 주도주로 좀 빨리 갈아타는 방법. 몇 달 전부터, 한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존버 타시는 1번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3번이 뭐냐면은 현금화를 시켰다가 저점에서 다시 잡는 건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사실 없기 때문에
1번, 2번 정도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현금을 어느 정도 저희 채널은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 댓글을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을 비중을 한 번에 태우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 일부 현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점 분할 매수에서 오르면 적당히 수익 내고 나오고, 그리고 장기 자금은 주도주로 가 있는데 만약에 물림폭이 좀 커진다 그러면은 약간 저점에서 살짝 단가를 낮춰주고,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의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주도주로 옮겨갔다는 거잖아요. 과거의 주도주가 현재 주도주? 그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다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대한민국에서 언제나 주도주처럼 인식이 됐던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주도주로 급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 포텐만큼은 확실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를 대한민국의 많은 주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도 이것만큼은 좀 언제든지 내리면 사고 싶어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시장의 관심 주요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2차 전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얘네들이 움직임이 참 분석할 만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3거래를 연속했습니다. 연속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일단은 장 초반에 그 코스피 반짝하는 거랑 똑같이 움직이죠. 움직였다가 약간 56,000원대까지 56,000원 밑으로 내려왔다가 56,000원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점을 못 만들고 음봉으로 마감을 한 거죠. 장중 고가는 57,200원, 나쁘지 않은 수준까지 오늘 장중에도 올라갔었던 거죠. 근데 왜 윗꼬리 달고 내려왔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요거 기사가 좋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삼면초가 삼성전자, 탈출구는 주주환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삼전이 반등을 해야 코스피도 올라가는 건 맞아요.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많게는 예전에는 막 25%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은 내려서 18% 수준입니다. 얘네가 오르면 코스피도 올라갈 수 있겠죠. 얘네가 5% 오르고 나머지 다 스테이해도 코스피는 1%가 올라간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올라가는 게 가능할 때는 언제냐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때,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올 때가 그때가 시점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막 52,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4만전자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지금 다시금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채널에서도 지금 삼성전자를 추세적 패턴 매매를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쉽지 않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신규 매수자분들은 차라리 지금은 영역에 들어와 있지만 기존의 기매수자들의 영역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다. 그래서 물을 타시는 거 55,000원 아래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어쨌거나 왜 지금 내리고 있냐면은 시장의 전망치가 안 좋습니다. D램의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하락을 하고 있고 3분기보다 4분기가 하락폭이 더 가팔라질 것이다. 한마디로 주요 판매돼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D램이,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잘 팔렸던 D램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위축되고 있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라는 악재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다가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이나 TV나 이런 가전 쪽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재고가 쌓여가고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지금 재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거는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닌 거잖아요. 기업이 재고가 쌓이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 겁니다. 삼성뿐만이 아니라 LG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지금 더 이상 성장세가 멈췄다, 애플과 같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하나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을 게 ARM 인수설이었는데 이것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요즘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몸값이 한 뭐 50에서 70조, 많게는 80조까지 얘기가 나와요. 유보가 120조인데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유보금 다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거고, 현금성 자산이 124조 원이긴 한데 이게 해외법인 가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실제 현금은 16조 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또 융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안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뭐 M&A를 직접적으로 전액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엔비디아 사태를 보면 그러다 보니 지분 투자나 여러 가지 뭐 한계 공동 투자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가 지금 북미의 C2C 기업, 그다음에 그 당근마켓 같은 거 2조 3천억에 샀다가 완전히 주가 곤두박질 쳤잖아요. 비싸게 샀다고. 그러다 보니 M&A를 대규모로 하는 것도 싸게 잘 사야 되는 건데 시장의 평가가 냉정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대내외 매크로 변수가 들어와 줘야 된다.
한마디로 뭐 금리 상승 정책이 멈추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뭐 주주 친화 정책으로 가지고 삼성전자 자체도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나왔던 이 장 초반에 올라갔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오늘 주주 환원에 대한 풍문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이구나.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어제 아침 기준입니다. 어제 아침에 시장에 풍문이 있었어요. 주가가 57,000원도 한때 회복을 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거야 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풍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아니야. 이게 저희가 이제 서울경제TV 윤혜림 기자라고 저희 바로 제2증권부 바로 밑에 있는 후배 기자인데 확인을 취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리포트 발제를 좀 하다가 확인해보니까 아닌 걸로 나타난 거예요. 삼성전자의 TF, 그러니까 주가 부양 위한 TF팀까지 만든다고 지금 특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뭐 환원 정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올라갔던 건데 이거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서 일단은 조금 이제 김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업종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초부터 하락한 게 워낙에 컸기 때문에 되돌림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공급 축소가 될 것이다. 뭐 아니면은 뭐 수요가 위축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올라갔냐면 그래도 56,000원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에 57,200원 그리고 종가로는 56,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결정된 바 없다고 해갖고 향후에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TF팀은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주주 환원 정책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지금 시장에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단 이렇게 구체적으로 TF팀이고 뭐 소각을 하고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당장에 올라왔던 기대감이 꺾여서 오늘은 윗꼬리를 단 부분이 있는 거고요. 뭐 지금 주주 환원 정책도 JY 제드래곤 회장 승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꼭 회장 승진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횡보가 이루어지면서 국내외 매크로 환경 변화까지 나타나게 되면 조금 구체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어제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될 것 같느냐? 일단은 불안 요소들보다는 기대하는 요소들이 조금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지금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주가는 굉장히 지금 싼 상황이에요. 56,000원이면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긴 한데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조금 불안한 부분들 그리고 윗꼬리를 단 부분들 그리고 실망이나 아니면은 조금 김샜다라는 부분도 있는 건데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단기간에 급등으로 뭐 통해가지고 막 7만원 회복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였고요. 왜 어제 윗골이 달았는지 짚어드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있었다라는 거고요. 현대차입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주가가 뚝 떨어졌어요. 예. 이게 IRA 인플레 감축법 여파가 현실화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판매 대수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판매 대수가 전년 동월비로 봐야 되는 건데 전월 대비해가지고 지금 판매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오닉이 지난달에 1306대가 팔렸는데 8월보다 7월보다 지금 34%씩 덜 팔리고 있고 EV6도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왜냐? 보조금 혜택 약 1,000만원씩 주던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니까 다른 차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진 거죠. 이게 당장 시행이 됐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언제야? 8월 16일부터 바로 아이오닉 5 EV6는 보조금을 못 받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 겁니다. 포드 머스탱 마하 2 같은 경우에 시장 가격이 6,700인데 1,000만원의 보조금 적용하면은 굉장히 싸지는 거죠. 5,700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오닉 5 보급형 모델과 가격이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 아이오닉 탈래? 머스탱 탈래?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머스탱 탈래. 왜? 가격이 같은데? 그럼 머스탱 탈래. 같은 인센티브가 나오면 여기서 1,000만원이 싼 현대 아이오닉 5를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머스탱 탈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김필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IRA 법안에 따른 것이 맞아 보인다. 현대 기아 제품의 구매 결정을 좀 미뤘을 확률이 높다. 왜? 테슬라나 모델3나 이런 경쟁차 중에 가격이 더 저렴해졌기 때문에 이런 걸 미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 동월과 비교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전월과 비교하는 거는 아무래도 7, 8월까지만 해도 전기차 판매율이 100%를 증가율이 넘겼었는데 이게 시행이 된다면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 부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기사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대로라면 2025년도까지는 굉장히 이런 몇 년 남은 거야? 벌써 3년이나 남았는데 3년 동안 이런 지금 1,000만원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IRA 법안을 어떻게든지 바꿔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를 지금 보면은 3분기 지금 실적주잖아요. 대신 현대차는 3분기 환율 수혜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이 좋아요. 예. 환차익도 있고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고 지금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3분기에는 역대급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미 너무나 알려진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 찍고 한동안 버티다가 시장 두드려 맞을 때 버티다가 같이 이제 맞고 17만 원, 뭐 18만 원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환차익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환차익으로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 대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가격 경쟁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1,000만 원을 보조금을 현대차 자사에서 지급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결정된 건 없지만 그런 얘기들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연구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곱하기 계산해 보니까 예컨대 이게 제 계산이 정확하게 지금 수치상으로 완전히 100%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보세요. 이건 환차익이 6천억이 났다. 이익이.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 부분에 대해서 6천억 정도의 이득이 났다라는 거면 6천억을 1,000만 원씩 줘가지고 판매 대수를 따지니까 이게 똔똔이 된다는 거죠. 그럼 수익성이 늘어난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들. 수익성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거 풀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다만 IRA 법안의 후폭풍이 아직 정확하게 분석이 돼서 이게 100% 이겁니다 라고 분석이 완벽하게 나왔거나 그걸로 본다, 영향이 맞다고 본다 잖아요, 워딩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밝혀진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실제로 일각에서는 IRA 법안 수정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인 건데, 무엇보다 지금 뭐 PBR 계산하고 뭐 그러면은 이건 본질같이 이해합니다. 예,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는 언제만큼이나 매력적인 거고, 현대차가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채널에서도 한 16만 원대 오면 거의 본질 가치에 수렴하는 것 같다고, 요 정도면은 그 밑으로 가면 완전히 언더슈팅이 좀 강하게 나온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16만 원대를 보이면은 보통 매수를 했으면 뭐 이거 투자 판단은 항상 이제 본인에게 들어가긴 하지만요. 대체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그런 구간이긴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가격대까지 온 것 같긴 합니다. 16, 17 정도까지는 왔는데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이 꺾이면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PBR이나 여러 가지 본질 가치를 좀 수렴을 하는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긴 하다. 단 지금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이런 부분들 IRA의 법안 수정 가능성들이나 아니면은 저렴한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고, 지금 달러가 강세로 계속 간다면 일단은 수혜주로 언급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죠. 유럽발 위기 기후에 지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야, 자료 참조는 이 배터리 아저씨한테 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야, 이거 보시면 좀 리스크라고 이렇게 또 한 언론사에서 콕 집어가지고 이런 기사를 또 내기도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력 도매 가격이고 고급 휘발유 가격이에요. 요거 보시면은 그 고급 휘발유 가격이고 전력 도매 가격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보면은 아직까지 좀 하단에 있잖아요. 요 가격대가 아직까지는 좀 하단에, 요거 이제 배터리 아저씨랑 한번 한 건데 하단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올라오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을 해도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표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유럽발 그 리스크가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잖아요. 푸틴 진짜 푸틴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럼 유럽은 천연가스를 굉장히 막 써가지고 막 가스프롬으로 쓰고 막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들어오니까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유럽 그 소비자 물가 올리는데 얘네들이 지금 기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기요금도 급등을 합니다. 같이. 예. 천연가스 빨 전기요금 급등이 나왔어요. 전기요금이 비싸니까 전기차 충전요금이 비싸질 거고, 전기차 충전요금이 비싸니까 전기차 매력이 감소합니다. 전기차 매력이 감소하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매출이 줄어들겠다. 왜냐면 판매 대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업체들의 매출이 부진할 것이다. 그러면 주로 가지고 있는 K 배터리가 타격이 올 수 있겠다. 판매량이 줄어들면 배터리 판매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완성형 배터리도 그렇고 양극재도 그렇고 음극재도 그렇고 동박도 그렇고
분리막도 그렇고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싸그리 지금 십자포화를 맞았었죠.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 보시면은 요거 보세요. 예. 여기 비싼 고급 휘발유 보이잖아요. 고급 휘발유 대비해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전기가 굉장히 싸게 느껴졌던 거죠. 국제 유가가 지금 WTI는 120불 이렇게 갔었잖아요. 휘발유 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동안에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전기차가 연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유지비를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그 매력이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서 반감이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휘발유 가격 대비 전기요금이 메리트가 떨어졌다, 다시 내연기관 차량이 인기를 얻을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구체적으로 좀 따지고 보면. 근데 저희 서정덕TV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마트폰 쓰다가 비싸면은 피처폰으로 돌아가니? 이렇게 해주신 분도 있고, 5G 쓰다가 이게 너무 비싸갖고 요금이 2G 쓰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국 가야 할 길이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 시대고, 내연기관은 종말이 지금 멀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각국에서는 이거 만들지 않기로 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요거에 동참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역행은 할 수 없다는 거죠. 나아가는 수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싸게 누군가는 사기 위한, 그리고 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공교롭게도 9월 순매수 업종, 외국인 순매수 업종이 2차 전지 업종이었습니다. 예. 외국인 반도체 팔고 2차 전지를 담았다. 굉장히 공교롭다는 거죠, 이게. 예. 의도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2차 전지를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하락장에서도 담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장입니다. 수요일.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0월 5일 수요일날 종가 기준인 건데, 삼성전자도 오르긴 했지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 SDI 여기도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또 보시면은 LG엔솔이 많이 올랐습니다. LG엔솔이 50만원 찍고 급락을 하다가 또 급등이 좀 나와줬고요. 영풍도 2차 전지 폐배터리 간다 그러니까 요즘에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들어왔고요. 고려아연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저점 찍고 움직이고, 다 올라오진 않았죠. 특히 양극재 애들은 조금 이제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BM, LNF 조금씩 맞긴 했어요. 그리고 폐배터리 쪽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애들은 또 빠지기도 했고요. 에코프로도 3% 정도의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나노친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으로 끝났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완성형 배터리 쪽으로는 조금 지금 매기가 들어온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싹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2차 전지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는 애들은 가고 있다. 그리고 밑에서 계속 받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8만원대 찍고 에코프로비엔도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케가 조금 많이 빠졌죠. 포케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유럽 전기료 급등에 따른 2차 전지주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우일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외국인들은 2차 전지를 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LG엔솔은 무려 어제 5.51% 올라가기도 했었죠. 자, 우리의 삼성전자는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스타리츠 코스닥 상장하고요. 샤페론 청약이 있고요. 중국은 금융시장 이번 주 내내 휴장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밤이면 또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되는데, 요게 시장에 조금 또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청구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실업자가 늘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고용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요 부분들이 좀 지금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이게 늘어난다는 게 안 좋은 건데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리사 쿡 연준 이사 연설하는데 아마도 인플레 잡겠다 이런 소리 또 똑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도 생방인 생방 아닌 생방 같은 너라고 해가지고 약간 생방같이 비슷하게 진행을 해봤는데 썰렁하네요.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썰렁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해봤죠. 오늘 삼성 시장 점검해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 나눠봤고요. 현대차 얘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그 리스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기료 급등이 이게
과연 리스키한 게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뭐 이런 부분 짚어드렸고요. 예, 삼전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번 주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바로미터로 해서 참고를 하셔서 또 좋은 결과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대한 조언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언제든지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45분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